대가야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가야고등학교 과학교사 학생안전부장 이혁찬입니다. 고교학견제가 전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고 인문계 고등학교의 숙명이자 진로 선택 과목 결정 시즌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1학년 신입생 여러분들은 처음 해보는 진로 선택 과목 신청이라 더욱 막막하고 고민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 대가야고등학교는 학생 한 명도 서울치 않는 배움이 즐겁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 비전을 추구합니다. 오늘 대가야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통해 학생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해결되기를 기원하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언어와 매체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된 과목입니다. 언어는 일단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와 관련된 문법적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일단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보면 문법 문제가 먼저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에 좋은 것은 문법입니다. 문법 현상에 대해서 중심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매체 언어와 매체 메시지 전달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과목이 됩니다. 대학 진학에서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을 딱히 크게 구분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다 보니까 본인이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언어와 매체는 문법 현상과 매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론이라든가 지식이 풍부하다면 충분히 선택해 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10명이 선택을 하면 그 중에서 4명에서 5명 정도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비율상 표준 편차가 그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 언어와 매체가 더 높게 나오는 과목입니다. 일단 언어와 매체는 수능 선택 과목이면서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법에 대해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혹은 내가 기본 이론이나 지식을 알았을 때 그게 수학적으로 답이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선택해 봄직한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 표준 편차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이 더 유리하다 생각이 되면 선택하면 됩니다. 과목 선택에서 언어와 매체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문법 현상을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 그 과목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 들면 그러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국어에서 지금 선택 과목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인데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본인이 잘 이해를 해본 다음에 이 과목을 선택한다면 본인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일단 화법,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 대화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해보는 것을 중점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작문 같은 경우에 글쓰기 그러니까 글감을 고르고 글을 쓰고 고쳐 쓰고 퇴고하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평가를 해보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화법과 작문은 언어와 매체와 동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지금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그 과목이나 학과들은 많이 없습니다. 두 개 다 수능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하든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능에서 나오는 과목입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를 펼쳐놓고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문제의 유형을 보면 가장 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화법과 작문은 이제 다이얼로그 대화 형식의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보면서 문제의 유형이 좀 더 익숙하고 그 다음에 쉽다 그러면 이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과목 선택에서 일단 이 과목은 10명이 신청을 하면 한 6명에서 7명 정도, 적게 본다면 최소 5명 이상을 선택하는 국어 쪽에서는 언어와 매체와 비교했을 때 이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다만 이것을 수능으로 가져간다면 이건 표준 편차는 언어와 매체보다는 표준 편차가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등급이 나눈 과목이다 보니까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서 어느 것이 본인한테 유리한지, 어느 것이 학습할 때 더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생각해보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보통 경우에는 문과 학생들이 이 과목을 많이 선택을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심화 국어는 진로 선택 과목이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는 있습니다. 국어 과목에 대해서 심화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인데 이거는 문학과 비문학이 섞여 있기도 하고 3학년에서 좀 더 이제 교양 과목으로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문과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심화 국어는 어떤 것을 선택하든 안 하든 이제 본인한테 어떤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목의 이름에서 나오듯이 국어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문학이나 비문학 현상 또는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알아보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수능 과목은 아닙니다. 3학년 2학기에 선택하게 되는데 과목의 이름처럼 국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과목 선택에서 고전 읽기와 비교해서 과목 이름에서 본인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 학기 진로 선택 과목이니 편하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전 읽기는 말 그대로 고전 작품을 읽는 과목입니다. 딱히 어떤 특정 교재라든가 교과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전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같이 읽어보고 의논을 하고 그다음 읽은 내용을 서로 나누고 그런 수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과목이 고전 읽기가 됩니다. 고전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고전 소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고전으로 전해지는 어떤 수필류 또는 국내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고전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이 과목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고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서 같이 의논할 의향이 있으면 선택하면 됩니다. 이 과목은 아무래도 진로 선택 과목이다 보니 그냥 이제 고전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면서 탐구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러니 3학년 2학기에 선택 과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심화 국어와 고전 읽기 중에서 선택을 해서 본인이 마음이 가는 것을 선택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 과목은 수능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어가 그렇듯이 이제 보통 기본 소양,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해서 내가 국어 수업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고전 과목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관심이 있다 한다면 선택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2학기에 있는 선택 과목이다 보니 이제 심화 국어와 고전 읽기 중에서
본인이 좀 더 관심이 가는 쪽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3학년 2학기에 선택되는 과목이다 보니 본인이 이제 진로를 생각하는 방향에서 좀 더 어울리는 그리고 관심 있는 과목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학년 수학을 전담하고 있는 장문익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인 미적분은 수학 1 그리고 수학 2를 이수한 후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사회 및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표현하여 분석하는 학문인 미적분학을 수학 2에 이어서 심화 학습합니다. 자연과학, 공학, 의학 분야와 함께 경영이나 경제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에 활용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학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경제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도 심화 과목으로 추천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수열에 극한 미분법, 적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일반 선택 과목이므로 석차 등급이 나오며 5단계의 성취도로 성적을 산출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함수, 그래프에 강한 학생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관련된 학과로는 공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학과 전체로 진학할 수 있고 관련 직업으로는 경제학자, 기계공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경제수학은 수학 1을 이수한 후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해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경제 및 금융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학은 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 지표나 환율, 세금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 수열의 개념을 활용한 원리합계의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실용적인 과목입니다. 부등식의 영역에 최대 최소를 배울 수 있는 과목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경제 지표를 표현할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으며 미분이 경제학에 어떻게 쓰이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는 미분은 다항함수의 미분으로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운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교과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와 생활경제, 수열과 금융, 함수와 경제, 미분과 경제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경영, 경제 및 상경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이수하길 권하는 과목입니다. 또한 경제수학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으며 3단계의 성취도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끝으로 관련 학과로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금융수학과, 경제 관련 과들에 진학을 할 수 있고 관련 직업으로는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세무사, 은행원,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경제수학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하는 공통과목인 수학의 좌표 평면, 도형의 방정식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2차 곡선, 그리고 평면 벡터,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에 관하여 학습합니다. 기하학적 관점에서 심화된 수학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차 곡선의 성질을 활용한 대표적인 장치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위성 안테나나 자동차의 전조등, 망원경 등이 있고, 벡터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나 속도 등 그 방향과 크기를 동시에 표기해야 의미가 있는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간도형의 개념은 건축 설계 및 기계 제작, 견고해야 하지만 가벼워야 하는 비행기 제작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학, 물리, 지구과학, 천문, 그리고 건축, 기계, 항공 등 공간 지각 능력이 필요한 분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과목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으며 3단계의 성취도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또한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 중 하나로 도형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상 기하 과목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학 과제 탐구 과목은 수학 과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기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수학 과제를 선정해서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참고로 교과서가 없습니다. 수학 과제 탐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 윤리를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이전에 학습한 수학 내용을 더 깊이 탐구하거나 다른 교과와 수학을 융합한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하여 학생 주도 탐구 활동을 실시하고 가장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발표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과제 탐구는 경제학, 경영학, 공학, 자연과학, 의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 및 체육 분야를 탐구하는 기초가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학 과제 탐구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으며 3단계의 성취도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또한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서 수업 중 탐구하고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특기할 만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가 가능한 특징이 있는 과목입니다. 이상 수학 과제 탐구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얼굴을 인식해 카메라에 초점을 자동으로 잡아주고 인터넷 검색에서 사용자에 따라 자동으로 추천 검색어를 띄워주는 등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실생활에 접목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초 소양을 제공하는 과목으로 정보 교과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엄연히 수학 과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과 수학, 자료의 표현, 분류와 예측, 최적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으며 3단계의 성취도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끝으로 인공지능 수학은 1학년에 수학을 학습하면 언제든 선택 가능한 과목으로 AI, 디지털, 빅데이터 등 첨단 학과, 컴퓨터 공학 및 컴퓨터 과학 관련 학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이수를 권장드리는 과목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인공지능 수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대가야고등학교 3학년 진학부장을 맡고 있는 서인환 선생님이야. 영어 독해와 작문이라는 책은 교과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해하고 작문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런 책인데 6개의 다른 단원에서 일단 처음에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 시작과 확장된 독해 활동, 그 독해 활동 주제에 맞는 확장 글쓰기 하는 그런 과목이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1, 2학년 때 배웠던 영어 1, 영어 2의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 과목은 그냥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다 신청을 할 것이고 수능과 연관성이 가장 깊다고 할 수 있지. 3학년에서 너희가 선택하는 과목, 영어 관련 과목 중에서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런 과목이고 필수 과목이다 보니 너희가 그냥 다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등급이 지금 내년까지 9등급이 나오는 그런 과목입니다. 당연히 수능 과목이고 영어라는 교과는 모든 교과서가 수능에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독해 영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주제, 제목, 요지, 주장 관련된 지문 독해 활동 포함해서 우리가 독해도 간접 글쓰기 독해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약문이나 빈칸문이나 문장 순서 관련된 것 같은 거는 간접 쓰기 역량을 테스트하는 건데 거기에 활용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역량을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 3학년 때 올라오면은 부교재를 우리가 쓰는 EBS 수능 영어 영역, 영어 독해 연습 같은 것들을 주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지문을 국한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부교재를 활용해서 독해 역량을 키우고 간접 글쓰기 역량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되고 수행평가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듯이 당연히 우리가 통번역하기, 독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번역하기 활동이 있고 또 쌤이 주로 하는 게 글쓰기 활동을 하는데 해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감상문 보고서 작성하기 같은 그런 글쓰기 활동 수능과 연계해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과목 선택할 때 고려했으면 좋은 내용 보다는 그냥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될 건데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 했던 것처럼 전교생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할 때 3학년이 됐을 때는 1, 2학년 때 그런 내신 유형의 시험 준비를 하면은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모의고사 평상시에 준비를 하면서 기초 체력을 조금 다지는 게 이 과목을 수강해서 자신이 원하는 등급을 받기에 좋은 그런 노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로 영어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인데 이 교과서를 먼저 설명을 하면 우리가 21세기에 들면서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로봇 자동화가 실시되면서 직업세계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이름처럼 진로 영어는 그 직업세계의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서 우리가 기초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런 영어 소양을 키우는 과목이고 더불어서 영어권 문화에서 쓰는 그런 영어 활동 이메일 쓰기, 추천서 쓰기 같은 그런 역량을 키우는 활동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유망 직종이 어떤 게 될까? 또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쇠퇴되는 직종은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직장 문화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또 학습하게 되는 그런 교과서입니다. 영어권 문화
뭐 진로 영어, 그다음에 영어 독해와 작문 전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문계열의 학생들은 영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영어를 필수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호계열 친구도 대부분의 간호학과가 영어를 필수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할 때 영어가 되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 공과계열에는 과중치를 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원서 같은 거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 소양으로 또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과목에 가장 유리하다,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당연히 다 필요한데 인문 상경 계열로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해서 듣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대비 전략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까 영어 독해 작문보다는 수능과 연계성이 좀 적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메일 쓰기, 뭐 목적 추론하기, 신경 정도 관련된 그 우리가 짝수 페이지, 이 페이지에 나오는 그 쉬운 문제 정도가 연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능 독해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부교재인 영어 수능 특강 정도를 학습하는데 할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수행평가와 다른 영역에서 이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따로 수업을 편제해서 하는 편이고 대표적인 게 이메일 쓰기 활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존경하는 인물, 직업인 가상 인터뷰하는 글쓰기, 뭐 인터뷰하기 그런 류의 활동을 하는 과목입니다.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할 때 고려했으면 하는 내용은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영어권 문화와 영미 문학 읽기를 선택하는데 어문 계열로 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 문화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로 영어는 상경 계열 친구들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인문 중에서도 사회, 과학 계열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학습에서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학습 방법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수능이 가장 중요한 친구들은 수능 점수를 내는데 도달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문법 위주의 수업을 하는데 영어 단어 기초를 쌓지 않고 공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에 80% 이상 사실 단어 기초 학습을 하는데 좀 싫어하죠. 사실은 암기이기 때문에 할애를 해서 고등학교 3학년 3월달 정도 입학했을 때는 고교 수준의 단어를 다 끝낸 상태에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면 선생님이 바라는 그 수능 영어에서 원하는 수준의 등급을 다 맞추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화적으로 조금 접근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따로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학습법을 듣고 가면 훨씬 좋을 겁니다. 네, 저는 3학년 영어권 문화를 가르치고 있고 지금은 교감 직무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어권 문화와 영미 문학 읽기 과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 문화 과목은 영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문화권에서의 일상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A, B, C 3단계 성취도 평가로 부담이 적은 과목입니다. 영어권 문화는 영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지역이나 문화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데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유용합니다.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항공 서비스나 관광 통역 관련 학과를 희망하지 않아도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세계 시민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문계열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좋은 과목이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보다는 일상생활, 즉 교육, 문화, 생활 중심의 소재가 많아서 주제가 친숙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영어 역량을 보여주기 좋은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의 경우 상경 계열의 학생은 직접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고, 슈퍼히어로의 경우 미국의 히어로를 강조하는 문화적, 사회적, 미디어적 의미를 다뤄볼 수 있으므로 사회 미디어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미문학 읽기는 진로 선택 과목군에서 가장 어려운 심화 과목에 속합니다. 교과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소설, 시, 희곡 등 영어문학 작품 읽기를 통해 영어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 향상, 상상력, 창의력을 바탕으로 독서 능력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안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수업입니다. 영미문학 읽기는 다른 선택 과목보다 어휘수가 많고 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문학에 관심이 많고 영어를 심화해서 학습해 보고 싶은 학생들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능력을 심화하고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고자 하는 인문 관련 모든 전공에 도움이 됩니다. 수시 전형으로 진학을 준비하는 고3의 경우에는 교과서 없이 내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선택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영문 독서를 꾸준히 해 영미문학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자신 있는 학생이나 영어 독해 능력을 더 키우고 싶은 학생이 주로 선택을 하면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가고등학교 윤리 담당 교사 이지현입니다.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쟁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및 실천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입니다. 중학교 도덕과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또 추론 능력을 발달시키고 실제 삶에서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동기와 품성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생활과 윤리를 이수하게 되면 이 생활과 윤리의 내용 영역 자체가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생명윤리, 그리고 사회윤리, 과학윤리, 문화윤리, 평화, 공존의 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으로 전공을 할 경우에는 윤리교육학과, 철학과, 사회과, 정치, 외교과 등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 전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료 및 과학 분야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과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생활과 윤리 과목은 사탐 9개 과목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등급을 내기가 좀 쉬운 편이고요. 생활과 윤리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2학년 때 기초적인 개념을 공부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고3 때는 대체적으로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라고 알려주는 편입니다. 이 과목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내 진로가 어떤 분야인지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생활과 윤리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과 윤리 과목을 수업하는 동안은 학생들에게 계속 자신의 생각을 요구하는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따라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리와 사상 과목은 한국 및 동서양의 주요 윤리 사상과 사회 사상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탐구하여 윤리적 인식 능력과 성찰 능력을 심화하고 바람직한 윤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목입니다. 한국 및 동서양의 주요 윤리 사상과 사회 사상을 학습함으로써 도덕적인 삶과 이상사회에 대해 여러 윤리적 관점들을 비교,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윤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를 성찰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윤리와 사상은 크게 동양윤리, 서양윤리, 또 사회사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 진학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윤리교육학과, 또 철학과, 그 다음에 고고학과, 사학과, 사회복지학과, 또 정치외교학과 등등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혹은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등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보니 여러 철학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수하게 되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리와 사상도 마찬가지로 수능 사탐 과목 중에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윤리와 사상은 대체적으로 학자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 학자들을 잘 구분하고 그 이론들을 좀 잘 분석할 수 있는, 분류할 수 있는 학습법이 좀 필요합니다. 윤리와 사상을 선택할 때 동양과 서양이라고 해서 너무 역사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이론을 배운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관계와 국제기구는 전문 교과로서요, 국제사회 발달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국제관계의 여러 행위 주체들의 역할과 국제관계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국제 질서가 변화함에 따라 국제관계가 변화하며 이에 대응하는 국제기구의 역할도 변화함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는 과목입니다. 본 교과는 세계화와 국제관계, 국제안보와 국제기구, 국제금융과 국제기구, 환경, 에너지와 국제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국제기구나 세계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수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본 교과는 전문 교과이기 때문에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ABC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과 관련되는 학과로는 정치외교학과 및 국제 관련 학과 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세계의 변화라는 과목은 세계사를 르네상스에서 냉전 해체까지의 근현대사 위주로 탐구하여 현대 세계가 형성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으며 현대사회의 다양한 국제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본 교과는 근대사회 형성, 제국주의 확산과 이데올로기 갈등, 세계대전과 냉전체제, 새로운 국제질서와 인류의 미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사,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 그리고 국제관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수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세계의 변화라는 과목은 전문교과에 해당하므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ABC 등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교과에 관련되는 대학 학과로는 역사 관련 학과, 정치 관련 학과, 국제 관련 학과 등이 있음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목표가 좋은 대학이면 좋겠지만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를 남은 기간 동안 늘 생각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지리 담당하고 있는 2학년 일반 담임 정현욱이라고 합니다. 사회문제 탐구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탐구해 보면서 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연구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문제 탐구는 문이과 영역 다 도움이 되고요. 특히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계열은 이과 계열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달, 의학의 발달, 여러 가지 자연, 이제 공학의 발달은 인간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 그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 지향 학생들은 사회 문제 탐구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기술 발달과 인간 생활과의 상호 조화,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사회문제 탐구는 수능 과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과목에 접근해주면 좋겠습니다. 사회문제 탐구에서는 크게 고려할 만한 점은 없을 것 같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과 진로 학생 그리고 문과 계열에서는 행정학과라든지 혹은 사회학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사회에 대한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에 대한 관심은 작게는 학교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이 된다면 이것이 사회문제 탐구를 제대로 접근하는 방식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봤던 고령군 정책 제안, 이런 활동이 사회문제 탐구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리는 말 그대로 한국의 인문현상, 자연현상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지리에 대해서 어떤 과목인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각 기관의 취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지리 과목 배워서 절대 손해될 거는 없습니다. 한국지리는 수능 선택 과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국지리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제법 있는 편이고요. 수능 대비 전략은 지금까지 EBS가 절대적인 자료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수능 문제를 분석해본 결과 결국 교과서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1등급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할 만한 사항은 이제 아무래도 지리 과목은 이과 계열과 문과 계열의 융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적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잘한다면 분명히 한국지리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과 학생들은 자연지리 영역에 조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서 5번 보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한국지리는 당장에 여러분들한테는 뭐 수능 선택 과목으로서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뭐 혹시 대학 가서 데이트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 가족 여행에도 필요한 과목이 한국지리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에 있어서도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지, 그리고 그 지역에 발달된 산업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놓으면 취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세계지리는 뭐 한국지리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뭐 세계 여행,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취업, 이쪽으로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글로벌한 지식을 쌓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희망은 거의 대부분 뭐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세계 다국적 기업에 취업하는 길일 겁니다. 세계지리는요, 그야말로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기업, 다국적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세계지리 지식 알고 이것에 대해서 응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 취업이라든지 여행에 크게 도움이 될 과목입니다. 한국지리와 마찬가지로 수능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뭐 이제 한국지리를 이수하고 세계지리를 이수한다면 더없이 좋고요. 흔히 한국지리, 세계지리 선택을 쌍지 선택이라고 합니다. 쌍지를 선택하게 되면 극락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지리는 모든 과목과 융합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음악, 세계의 미술, 세계의 수학, 그 다음에 세계의 윤리, 뭐 접목 안 되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융합적인 인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특에서도 융합적인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리라는 과목이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지리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세계 각 지역으로 여행 떠나는데 단순히 우리가 먹고 놀고 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무엇이 발달했는지, 어떤 산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출신자 중에서 여러분들 진로 희망과 관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도 세계지리를 봐준다면 세계지리 학습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여행지리는 그야말로 간접적인 여행입니다. 재밌습니다. 여행지리는요, 말 그대로 여행입니다. 여행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요,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기분이 업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지리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택하면 결코 손해볼 일이 없음을 스님이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과 영역 학생들은 세계지리와 연계해서 학습을 한다면 조금 더 깊게 넓게 이해할 수 있고, 여행지리가 세계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동영상 통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여행을 떠난다는 관점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행지리에 대한 만족도는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여행지리 많이 선택해 주기 바랍니다. 여행지리는 수능 과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재밌게 배우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계지리 듣는 학생들, 특히 문과 영역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여행지리를 들으면 세계지리에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과 영역의 학생들도 뭐 노벨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퓰리처상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진로 선택에도
진로 선택과 그리고 세특 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놀 때 놀고 공부할 때는 좀 적게 공부하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입시를 담당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점은 모의고사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신이 다소 낮더라도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온다면 내신을 뛰어넘는 그런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신만큼 중요한 것이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휘해 줬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가을고등학교 화학교사 남유미입니다. 화학2는 2학년 화학1에서 다루는 개념을 기초로 심화된 화학 개념과 다양한 탐구 방법을 학습하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화학1을 이수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학을 포함한 자연과학, 의학, 신소재와 관련된 공학 계열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과목이고 관련 학과에는 화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혹은 원자력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근데 수능에는 포함이 되지만 학생들이 보통 원 과목을 수능에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투 과목보다는 표점이나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각 원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화생지 원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투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진로 그리고 선호도에 맞추어 원하는 과목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융합과학은 우주의 시작부터 생명 진화, 미래 과학기술까지 과학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진로 선택 과목이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ABC 3등급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또한 과학 지식과 기술을 형성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학과에는 반도체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기공학과 신재생에너지가 있으며 자연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선호도에 맞추어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융합과학은 단원에 따라서 과학 2 과목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의 심화된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계 학생들이 들으면 더 적합한 과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과학 과목에 있어 이해하기가 힘든 학생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개념을 학습하고 이해한다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학 교과를 더 잘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가야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사 김호자입니다. 지구과학 2는 지구과학 통합과학이하고 지구과학 1에서 배웠던 과정을 좀 더 심화 단계로 해가지고 고체지구, 유체지구 그리고 우주에 관해서 지구과학 1보다는 훨씬 발전된, 더 업그레이드된 단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구과학을 공부해서 갈 수 있는 과가 일단은 과를 보면 천문학이나 해양학, 그 다음에 지구물리학, 그 다음에 지질학, 대기과학
이런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각 과별로 갈 수 있는 과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산업이나 자원공학, 그 다음에 뭐 연구원들, 토양연구원이나 해양연구원, 또는 천문 쪽은 일기예보, 기상청, 그 다음에 우주 쪽은 우주와 관련된 지금 한참 핫한 분야죠. 우주하고 관련된 분야를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기과학 같은 경우는 기상연구원, 기상컨설턴트, 그 다음에 환경, 대기환경 요즘 가장 뜨는 직업이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공학기술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고, 해양은 해양 전문가, 지구물리학은 물리학연구원, 자연과학연구원, 그 다음에 지구물리학자, 그 다음에 측량사 등이 있는데요. 이 외에 기타로 공무원 쪽에는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또는 국공립에 가면은 국립이나 공립 가면 천문학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구원으로 갈 수 있고, 지질자원연구원, 석유공사, 기상청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수능 과목에는 해당이 되고요. 공학 계열이나 특히 토목이나 건설, 천문 쪽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분야, 그 다음에 환경 쪽에 가고자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또 의료 쪽에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요걸 해두면 좋아요. 왜냐면 오염, 대기, 수질, 토양, 오염에 관계된 많은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관련해서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그 바탕 위에서 문제풀이를 단계적으로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부터 처음에 접하게 되면 공부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게 되니까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과학 2는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통합과학부터 시작하는 기초 용어라든지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지구과학 2는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모든 과학 과목이 그렇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2를 공부할 때는 훨씬 더 심도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특히 가장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리고 과학 과목은 특히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과학은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거고, 단시간의 연구의 결과가 아닌 오랜 인류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긴 역사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없는 질문과 끝없는 탐구와 끝없는 노력,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과학은 과거에는 과학과 기술과 생활이 분리되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기술의 발전은 과학의 발전이고, 생활에 있어서의 발전은 즉 과학의 발전이고 기술의 발전, 세 가지는 지금은 거의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또는 가정생활을 하는데 무엇 하나 과학이 들어가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생활은 즉 과학이다. 그래서 생활 속에 우리 주위에서 모든 것이 과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할 때마다 반드시 의문점을 던져야 돼요. 왜 이거는 뭐지?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있지? 우리 주위에 눈만 옆으로 보면 많은 현상들과 발명품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끝없이 의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서 결과를 도출하고 하는
그런 탐구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과 과학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전부 다 통합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과 과학에는 생명과학과 연관이 있는 질병이라든지 또는 환경오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첨단 소재의 의복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생활과 과학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 놓은 생활의 발전이에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실용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생활용품을 또는 생활의 기구들을 또는 생활의 가구들을 과학에 접목해서 과학의 발전을 이뤄나가는 그래서 좀 더 향상된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생활과 과학은 우리에게 밀접한 가장 가까이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과 과학은 수능하고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진로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과 과학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는 상식,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과 과학은 우리가 자기 전공을 살려나가는데 아마 생활과 과학의 어느 한 분야 또는 다양하게 알 수 있는 분야,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활 속의 과학은 찾아보면 아주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고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궁금하면 묻고, 물어서 잘 모르겠으면 스스로 찾아보고 친구들하고 또 토론도 해보고 분석해보고 모든 현상, 자연현상 전부 다 과학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이혁찬이라고 합니다. 생명과학 2는 대학교 생물학과나 생물에 관련된 과에 진학했을 때 생명과학 2에 나오는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기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대학교 때 배우는 생물학은 양은 더욱더 방대하겠지만 내용은 고등학교 생명과학 2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2를 먼저 학습을 하고 난 뒤 대학에 진학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명과학은 지금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의치한약수의 아주 핵심적인 과목이고요. 의치한약수 말고도 간호학과나 물리치료학과 또는 인체, 동물, 식물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아주 방대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공부할 시간을 확보를 하면 그 시간을 탐구 과목보다는 국영수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시간으로 최대한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탐구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목을 저는 생명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 권의 개념서만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 학생들이 지엽적인 내용을 이해하고자 시중에 파는 많은 개념서들을 구입을 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은 개념을 이해하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럼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수업을 할 때는 한 권의 개념서만 가지고 수업을 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킬러 문항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수능 20문제 중에 14문제가 비킬러 문항이고 6문제가 킬러 문항입니다.
14문제를 완벽하게 맞추면 3등급은 맞출 수가 있고요. 운이 좋아서 킬러 문제 2문제까지 더 맞추면 2등급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중이 큰 비킬러 문항부터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킬러 문항을 하루에 5개씩 푸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킬러 문항, 대표적으로 유전 문제가 있죠. 그런 유전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 스킬을 선생님이 다 전수를 해줄 텐데 그 스킬은 하루라도 문제를 풀지 않으면 감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생명과학 수업을 듣게 될 경우에는 선생님이 오답률 55% 이상이 되는 문제들을 모아놨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해 줄 테니까 그 문제를 스킬을 활용해서 하루에 5개씩만 풀면 여러분들은 생명과학에서 1등급은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학 과제 연구는 2001호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중점 고등학교, 그다음 과학 고등학교에서만 있었던 교육 과목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과학 과목 중에서 연구 보고서를 언급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에 언급할 수 있는 거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과학 계열 선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종종 개설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학교에서도 이 교과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과제 연구는 과학 개념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문을 연구하고 다른 과목에 비해 성취 기준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 없이 연구를 하여 생활기록부를 좀 더 풍성하게 작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교과목입니다. 네, 이상 교과목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학 과목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 생활 또는 수업에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을 좀 말해주고 싶은데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물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을 선생님들이 잘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기 새가 울지 않으면 어미 새가 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을 할 때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언제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교사 김명규입니다. 네, 물리학2는 물리학 1을 이수한 학생에 한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한 단계 높은 물리에 대해서 배워가는 학문입니다. 보통 이공계 학생들 중에서 공과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은 보통 물리학2를 필수로 좀 이수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개설을 했는데 듣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학2는 수능 과목이기는 합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한 4,000명, 3,000명 정도만 응시하는 과목으로 따로 학교에서 수능에 대비해서 전략을 짜거나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필요한 수준만큼만 학생들에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학에서 2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급에 대한 부담 없이 절대평가로 평가를 받고 진행되기 때문에 물리가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가야 할 학과 진로에 물리가 필요하다면 부담 없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가서 피 안 보려면 물리 해야 됩니다. 진짜로. 애들이 다 카톡으로 전화로 질문이 너무 많이 옵니다. 고3 때 열심히 해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학 일반 과목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학 일반은 물리학 2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물화생지, 생명공학, 화학공학, 물리공학, 기계공학 이런 부분들을 다 전반적으로 배우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도움이 되는 진학 및 진로 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목에 있는 그대로 공학 일반이기 때문에 공과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모두 다 들으면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수능 과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대비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과목은 수능 과목도 아닐 뿐더러 이 과목도 절대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도 부담 없이 자신의 진로가 공과대학이라면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목 선택에 있어서 학생들이 고려하면 좋은 내용 혹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면 좋은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면접 준비나 수업을 할 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많이 가르쳐 줍니다. 공학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진로가 공학도 쪽이라면 공학에서 윤리가 결여됐을 때 나타나는 사례를 좀 찾아보면서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길을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모든 제자들이 알았으면 하거나 고려했으면 하는 내용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학이란 교과가 사실 4과목으로 나눠져 있고 수능도 2과목만 선택하기 때문에 물리가 조금 선택이 덜 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어렵다는 것 때문에. 근데 요즘에 모의고사를 제가 계속 풀어보는데 물리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자꾸 들고 점점 난이도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 싫어하지 말고 좀 선택 좀 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못하다. 아이고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네. 하고 싶은 말 하셨네.